나가서 쓰레기통 뒤지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버린 종이에서 혹은 버린 종이에서 특종감은 없는지 막 찾는 거죠. 하지만 이 종이는 검사가 버린 후의 종이지요. 남의 사무실을 문 따고 들어가서 USB와 그리고 태블릿 PC를 가져왔다? 이건 철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했다면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없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다면 네. 네, 그렇죠. 아마 뭐 회사, 가정 뭐 다 버림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네,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로 돈돈 브리핑으로 네.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뭐 이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예, TV조선 네.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절도한 혐의. 아, 이거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TV조선 기자가 최근 불거진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드루킹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1일 이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네. 이 A씨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3층에 입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사람은 18일 오전 0시 정도에 이 처음으로 출판사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이후에 이 세 차례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처음 들어간 18일에 이 A씨가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TV조선 설명은 달라요. 그 네. 양반이 그 TV조선 기자한테 네, 들어가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TV조선은 어젯밤 뉴스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자신을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가 기자에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게 이제 TV조선의 해명이었습니다. 예. 둘의 얘기가 완전 다른 거니까요. 예, 예. 네,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네. 근데 이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들어가서 태블릿 PC 그리고 USB 저장 장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예, 네. 예, 예. 뭐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JTBC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무실에 모두 이제 이전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거기 있던 경비 분께서 그 빈 사무실에 이제 들여보내줬고 거기서 예.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네, 일단 드rum나무 출판사가 아직 거기서 음. 그 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책은 한 권도 안 냈지만. 네, 그래도 최근 한 건도 안 났지만 그렇다고 남의 해서 사무실인 그 거죠. 사무실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책을 한 권도 안 냈다고. 침입이 된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절도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내일 그러니까 25일에 TV조선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을 다시 갖다 놓았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 TV조선 측에서도 태블릿 PC 등은 즉각 반환을 지시했고 뭐 보도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들고 나온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거는 또 들어갔다라는 그러네요. 보니까. 네,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뭐 쓰레기통을 뒤져서 뭐 그런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뭐 종이 세절한 거를 다 맞춘다든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버린 거니까. 예, 예. 버린 거니까 그런 일이 버린 있고. 사람 잘못이에요. 네. 게다가 이 느릅나무 출판사 제가 계속 드rum나무라고 했네요. 예. 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뭐 그렇게 태블릿 PC를 가져오는 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엄청난 뭐 공익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네,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 이 뉴스부터 짚어봤습니다. 자, 이혜진님 믿고 듣는 돈돈 브리핑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정상근 동지 목소리 줄어드는 게 안타깝네요라고 하셨고 네. 윤대선님 광고가 많아서 용비는 좋겠지만은 나는 지루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정상근 동지 목소리 덜 듣게 돼서 안타깝다는 이혜진님께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출연료는 받고. 네, 그렇죠. 아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광고 나갈 때 아이고 이게 얼마야 하면 또 딴 광고로 바뀌고 아이고 또 이게 얼마야 하는 사이에 또 딴 광고기로 바뀌고. 네, 그렇군요.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 4부는
광고가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된다 이러면서 출연자들 제가 막 눈치를 줬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저는 다음. 계속 일부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뭐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예. 자, 다음 소식.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우리 측에서 끄는 거고 네, 여기에 화답하듯 북한도 방송을 중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음. 남았습니다. 이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측이 어제 0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화답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확성기를 중단을 하자 북한도 이 대남 확성기를 대폭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예. 긴장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이죠. 예. 이 확성기 중단은 확성기는 노무현 정부 때 중단이 됐다가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활을 했고 예. 다시 또 좀 중단이 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확성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 문득 방산비리 생각이 나는데 2016년 이 대북 확성기가 재개가 될 때 이 확성기를 설치할 업체, 그러니까 확성기 장비를 이제 입찰을 받았겠죠. 예. 이거를 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방산비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향기기 업체 대표가 군 확성기 업체 선정 과정에 로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 사업이 총 166억 원 상당의 규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때 들여온 확성기가 성능이 안 좋아서 이게 북한에서 잘 안 들린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 안 들리는 대북 방송은 뭐하러 했어요? 그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시끄러. 우리 군인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 이전에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까지 들렸는데 예. 이 2016년 이후에 들어온 확성기들이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이 음향기기 업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예. 한편 검찰은 이 음향기기 업체 대표의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예. 이 정보통신공사 업체 S사 대표 안모 씨 그리고 CCTV 업체 Y사 대표 차모 씨도 구속 기소한 바 있고요. 예. 아울러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송영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도 지금 수사 중인데요. 예. 지난 18일 검찰은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네,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왜 갑자기 대북 방송을 껐나 했을 것 같아요. 2016년에. 티가 잘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정란님, 이수경 언니가 우리 저 앞선 시간에 네네네. 이수경의 러브 FM 진행자 이수경 언니가 오늘 클로징에서 김용민의 정치 쇼를 들으면 시사 부자라고 하셨다고. 아이고 정말 참 의리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전에 같이 방송하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수경의 파워 FM 때 제가 네. 조간 브리핑을 했었고요. 이수경의 러브 FM을 들으면 감성부자, 김용민의 정치쇼를 들으면 시사부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면 시사거지. 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 나오면 그냥 부자. 7시부터 10시까지는 딱 잊지 농담이었습니다. 마시고 103.5 우리 네. 이수경의 러브 FM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계속 103.5로 그냥 맞춰서 계속 들으시는 게 부산은 105.7, 네네. 창원은 그렇죠. 90.9, 진주는 98.7.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후회 지역은 고릴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연일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그거 정말 참 그거 보았을 때 네. 이게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렇죠. 드라마도 왜 있잖아요. 그 악역을 맡은 어떤 네, 그 이제 재벌집 그런 좀 그런 분들의 네. 근데 정말 이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본 장면이다 보니까 예. 이게 전혀 음성이 안 나오는데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 그렇죠. 네. 게다가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 또 음성이 공개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 그리고 뭐 조현민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들이 쭉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거를 봐도 딱 매치가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는 장면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참. 예. 영상을 보면요. 예. 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 안전모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직원에게 네. 삿대질을 하면서 꾸짖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요. 예. 이 주변에 서 있는 남성 4명도 이 여성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그 어떻게 하여튼 그분께 네. 미안한 마음을 표할까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렇죠. 이 직원을 꾸짖던 이 여성은 잠시 뒤에 몇 걸음 옮겨가서 이 공사 현장 바닥에 놓인 자재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하하, 또 다시 직원에게 다가가서 삿대질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네. 직원의 손을 잡고 확 끌어당기던지 이게 폭력 아닙니까? 네, 이건? 그 직원의 등을 손으로 이렇게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했든지 이 주변에 있던 한 남성 직원이 붙잡고 말렸어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화를 돋궜는지 그 남성 직원분은 맞을 뻔 허허.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그 직원이 손에 들고 있던 이게 도면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종이. 네, 예. 이 종이들을 뺏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이유는요. 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이고요. 네. 2014년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이라는 구체적인 제보였고 네. 실제로 이곳에서 당시 공사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명희 씨가 아니라면은 네, 그 현장에서 그 난동을 피웠다면은 그 바로 잡혀갔죠. 바로 잡혀갔죠. 구속될 예. 수가 있죠. 예. 네. 예. 현행범이니까요. 예. 네, 뭐 게다가 또 당시 외주업체는 이명희 씨가 또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박옥식 님이요. 이명희 씨 추정 동영상을 보는 내내 울음이 나더군요. 내 아이가 직장에서 저런 취급을 받았다면 정말 온몸이 후들리고 그리고 후들거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셨고요. 네. 임숙진님 날이 갈수록 뉴스가 가관이네요라고 하셨고 예. 하여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네. 통탄하는 심정으로 이 뉴스를 접하셨습니다. 이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앞에 계시던 그 여성 노동자분이 예.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소비자들도 뭐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박혜정 님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고 아빠들인데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한국 GM 노사가 어제 임금 단체 협약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어제는 GM 본사가 정한 교섭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예. 이날을 넘기면 GM이 한국 GM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 한국 GM은 법정 관리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노동조합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을 동결을 하고 또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에 이 한국 GM이 원래 폐쇄 예정인 이 군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이 4년의 무급휴직을 제안했었는데 예. 사실상 이거는 해고와 같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조합이 반발을 해서요. 예. 이 해당 노동자들은 추가 희망 퇴직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 노사 양측이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경영 정상화 계획과 성과를 논의하기로 하고 2021년에 부평 공장 그리고 2022년에 창원 공장에서 신차를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신차 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 GM의 좀 고난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GM의 일방적인 행태로 이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을 해가지고 예. 이 차도 잘 안 팔리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GM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 공장을 운영해 나갈지가 관건인데 예. 우리 정부는 이 노사의 고통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수빈님, 김용민의 정치쇼 아줌마들이 듣기 너무 쉽고 편해요. 팬입니다.